안녕하세요. 또라빗입니다. 이번에는 악인들 중 진상의 타이틀이 붙는 악인들이 주로 자주 사용하는 개수작 투사동일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사동일시 또한 상대방을 조종하는 수법 중 하나인데 학계에서는 투사동일시를 의식적으로 알고 한다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본인도 모르고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상인들이 어쩌다 투사동일시를 한다면 무의식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악인일 경우엔 고의적, 습관적으로 합니다. 악인들은 타고난 특성상 3살 정도부터 그 방법이 강력한 무기란 걸 터득하게 되고 성인이 되어 타인을 조종할 때 정면 돌파하기 힘들면 수시로 간편하게 개수작 보따리에서 꺼내 사용합니다. 투사동일시를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면 악인이 상대방에게 먼저 해를 가합니다. 갑자기 악인에게 피해를 받은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져서 악인을 안 좋게 대하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해를 가합니다. 악인은 상대의 그런 반응을 기다렸기 때문에 바로 너가 날 나쁘게 대했다는 등으로 상대방을 자기가 판 함정에 몰아넣습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일부러 상대방에게 약점을 만들어주고 그 약점을 쥐고 흔들면서 원하는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자기 맘대로 상대방을 조종하는 것이 투사동일시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싸울 때 정상적으로 타고난 아이도 그럴 수는 있지만 만약 아이들 중 악하게 타고난 아이가 있다면 이와 비슷한 투사동일시 상황이 가정에서도 정말 자주 반복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남동생이 장난감을 갖고 놀던 누나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착하고 의젓한 누나라면 동생이니까 한두 대 정도 맞아주지만 동생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폭력이 점점 심해지면 그만해, 아파 하고 말로 몇 번 그만하라고 제지합니다. 그래도 동생은 계속해서 장난인데 누나 장난감 놔주면 안 때리지 라고 하면서 계속 때립니다. 누나는 너도 장난감 있잖아. 이건 내 거야. 못 줘. 하고 동생은 장난감 안 주면 계속 때린다. 장난감 줘.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이 반복되다가 누나가 더는 참지 못하고 동생을 한 대 때리면서 그만해. 장난감 내 거야. 안 줘. 하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자마자 동생이 바로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면서 왜 때려? 왜 소리 질러? 누나가 먼저 소리 지르고 나 때렸잖아. 누나 정말 나빠!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드디어 동생은 누나를 때려도 된다는 명분을 얻었고 동생이 평소 부모가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부모의 개입을 유도하고 부모까지 조종해서 더 큰 힘을 얻어 누나의 장난감을 뺏으려고 합니다. 동생이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누나를 욕하고 때리면서 온 집안을 따라다니게 되면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동생이 의도하고 예상한 대로 부모의 개입이 시작되는데 부모가 전후사정 못 가리면 결국 불공평한 상황이 됩니다. 부모는 아들이 딸을 먼저 때려 싸움이 시작된 걸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평소 부모에게 착하게 구는 부모에게 너무 어린 아들이 울면서 당당하게 누나가 먼저 소리 지르고 때렸어. 난 누나 장난감 못 갖고 놀게. 누나 장난감 놔줘. 하면 맞았다는 아들이 딱해 보입니다. 결국 딸에게 넌 장난감이 동생보다 소중해? 장난감 동생 주고 넌 다른 거 갖고 놀아. 하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덜하지만 이럴 때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사상인 유교의 삼강오륜 중 장유유서가 적용됩니다. 무조건 나이 순으로만 서열을 정한다면 당연히 나이 서열이 높은 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부모의 성향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많은 누나가 참아야지. 힘도 약한 어린 동생을 때려? 하면서 아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합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딸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교에서는 특히 남아선호 사상이 지배적이라 그 사상에 영향을 받는 조부모나 부모라면 감히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때려 하면서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아들 편을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를 감추고 표면상으론 아들이 막내니까, 아들이라 귀여우니까, 어리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기도 합니다. 누나는 동생에게 맞았어도 참다가 자기 방어를 위해 딱 한 번 소리 지르고 한 대 때렸다고 부모한테 혼나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고 동생이 의도하고 원하는 대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결국 장난감까지 뺏기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토사동일시 상황의 간단한 예입니다. 이런 누나 입장에 처한 아이는 사회로 나오기 전인 가정에서부터 억울한 상황과 좌절을 겪으면서 나이가 어려도 항상 죽고 싶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 동생 같은 악인을 만나게 되면 어릴 때 뺏긴 장난감 정도가 아닌 정말 소중한 것들을 순식간에 빼앗기게 되고 훨씬 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동생처럼 자란 아이가 교정이 안 되고 그대로 성인이 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는 진상이 되는 겁니다. 진상이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좀 고가의 물건을 사고 집에 왔는데 와서 보니 충동 구매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환불을 할까 하다가 다음에 가자 했는데 깜빡 잊어버립니다. 진상이 환불을 하려고 했을 땐 이미 환불 기한이 지나버려 환불을 안 해줄 것 같긴 한데 일단 매장에 전화를 합니다. 내가 환불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바로 못 갔어. 지금 환불하려고. 고객님, 혹시 언제 구매하셨는지 아시나요? 영수증에 날짜가 있는데 혹시 영수증은 갖고 계실까요? 뭐? 영수증? 날짜? 그게 뭔 상관이야. 환불해달라면 해주면 되지. 나 그런 거 몰라. 고객님, 환불을 해드리려면 구매하신 날짜를 알아야 합니다. 제품 환불해 드릴 때도 영수증 갖고 오셔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구매하신 날짜를 알려주시면 환불 가능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어서요. 몰라. 못 찾아. 그냥 해달라고. 날짜가 뭔 상관이야. 그때 산 거 포장도 안 뜯고 그대로 있다고.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환불해 드리려면 영수증 날짜를 정말 되게 이상한 년이네. 너 뭐야? 왜 똑같은 말 반복해? 내가 너 하란 대로 영수증 찾아야 돼? 나 너 같은 년이랑 말 안 통해. 높은 사람 불러. 빨리 사장 부르라고. 진짜 짜증난다.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이로 나와? 자, 진상 입에서 년이나 놈이란 말이 나오면 고수가 아닌 직원은 목소리가 떨리거나 말투가 딱딱해지거나 똑같은 매뉴얼만 반복하겠죠.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영수증 날짜 확인 없이는 환불 가능한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순간 수사 동일시를 노리던 진상에게 딱 걸려드는 것입니다. 너 지금 기분 나쁘다는 거야? 무식하고 버릇없는 년이 고객한테 서비스 정말 거지같이 하네. 나 이런 취급받고는 못 참아. 사장 불러, 빨리. 너 끝까지 해보자는 거지? 니들 악덕이라고 온라인에 도배해버릴 거야. 야, 너 누구야? 이름 대. 너 대학 안 나왔지? 그럴 리 없지. 이렇게 무식한데. 너 내가 당장 갈 테니 딱 기다려. 가면 무릎 꿇고 사과해. 내가 환불이고 뭐고 너부터 잘리게 만들 거야. 두고 봐. 진상들은 나르 학교인지 악인 학교에서 공부하는지 다들 이렇게 스토리 전개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고우수들은 진상 느낌이 드는 순간 바로 진상의 파충류뇌를 진정시키는 대처법을 적용합니다. 이때 진상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경우와 가증스러울 정도의 연기파 둘로 나눠집니다. 고객님, 이런 확인 절차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상하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영수증 찾는 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고객님께서 영수증을 찾기 싫으셔서 그러시겠어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시겠죠. 저도 그런 상황 정말 이해합니다. 어떻게든 저도 고객님께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지만 그러려면 영수증은 필요합니다. 지금은 영수증 준비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고객님 편하신 시간에 다시 전화드리도록 할까요? 언제쯤 전화드리면 편하실까요? 최악의 파충류 진상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직업인의 마인드와 태도로 자세를 아주 낮게 깔고 진상의 마음과 상황을 최대한 이해해주고 최대한 아름다운 말로 아주 가증스러울 정도의 친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응합니다. 그래도 진상은 야! 시끄러! 그냥 사장 부르라고 하겠지만 같은 내용의 대화를 무한 루프하듯이 반복을 하다 보면 먼저 지치는 쪽이 포기하게 됩니다. 진상들을 방어한다는 고수들 중 정말 착한 고수들은 진상들도 사람으로 생각해야 자기 속이 편하니까 진상들도 진심으로 속상할 수 있다는 생각을 깔고 대처를 하고 악인들은 지들 자체가 진상이라 진상이 원하는 바를 바로 알아차리고 가증스러운 연기로 진상의 비위를 맞추면서 대처합니다. 이런 경우 직원이 소시오패스고 권한이 있다면 전혀 감정의 영향은 받지 않고 진상의 급부터 파악하고 양쪽의 손익부터 따져 최악의 경우 환불 처리해주거나 자기 대신 무릎 꿇고 빌만한 나르시시스트를 골라 떠넘기거나 만만한 직원에게 책임을 씌우고 자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지 손에는 되도록 우물을 안 묻힙니다. 직원 중 나르시시스트가 어쩔 수 없이 진상 처리 담당이 된다면 지야말로 진상 그 자체니까 진상별로 수준 맞춰가면서 기분 더러워도 표정 관리해가면서 지가 피해 안 보려고 톤이 발휘되도록 진상에게 빌고 비위를 맞춥니다. 하지만 상황이 종료되면 정말 개GR 발광하면서 눌러 참았던 화를 폭발합니다. 이렇게 열폭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샌드백이 되면 정말 이유도 모른 채 피를 보게 되는데 그게 만만한 가족이라면 정말 최악이고 생명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진상으로 인한 여파가 이렇게 커집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내가 진상질을 당하는 순간 내가 피해를 안 당하려고 직업이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직업의식으로 진상에게 전략적으로 대한다고 해서 나도 진상 같은 쓰레기로 전락하는 건 아닙니다. 비록 재수없게 파충류를 만났지만 난 파충류처럼 무식하게 싸우지도 않았고 상식과 절차에서 벗어나지 않은 의미를 담은 말도 품위 있게 해준 겁니다. 난 파충류 너로 인해 안 다치고 손해 안 보고 이익을 얻는 게 목적이야. 난 정말 널 돕고 싶지만 세상에 절차라는 게 있어. 너도 뇌가 있다면 절차를 지켜야 하는 정도는 알겠지? 난 사실 위대한 개진상을 상대하는 이 위기의 순간만 잘 넘기면 된단다. 착한 너니까 날 도와주겠지? 이 정도로 하늘 높이, 아주 높이 띄워주면 대부분의 진상들은 찌질한 아이들 수준이라 수그러드는데 진상들 중 1100원어치를 구매하고 100원을 깎기 위해 수만 가지 진상질을 하는 부류는 원하는 답이 주어질 때까지 상전 대접받으려고 진상질을 하는 부류는 만족할 만큼 대접받을 때까지 징글징글하게 진상질을 한다고 합니다.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진상들의 투사 동일시는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교묘하고 치밀한 것까지 엄청 다양합니다. 아무리 파충류 내의 문외아들이라고 해도 악인들의 말투, 행위나 요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막무가내 말이 안 되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럴 땐 무조건 화부터 내지 말고 도대체 왜 이럴까? 속뜻이 뭘까? 나한테 뭘 원해서 뭘 뺏으려고 이러고 있나? 무슨 계략일까? 그것부터 의심해봐야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매 순간 영원한 갑은 없습니다. 그 진상도 의리되는 순간엔 갑에게 당할 겁니다. 쓰레기들이 뭐라고 GR 하건 자존심 상한다고 말려들어 말꼬리, 꼬투리 하나라도 잡히게 되면 상황은 어느새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 뜻대로 돌아가게 되고 그럼 결국 피해보는 건 나고 손해는 나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표정 변화나 어떤 빌미도 주지 말고 최대한 빨리 악인들의 숨겨진 의도를 눈치채고 소시오패스처럼 감정 던져버리고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닥친 위기를 넘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악인의 함정에 빠져 손해나 피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악인을 조종하고 대처하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